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의 김경란입니다. 오늘은 두 분께 이걸 물어볼게요. 네. 두 분 학창 시절 청소년기가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요. 우리 그야말로 사춘기라 그러죠. 오지연 씨는 좀 사연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놀았을 것 같고 뭐 술, 담배도 굉장히 많이 좀 했을 방황 좀 하셨을 것 아닙니다. 저 같아요.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고요. 아, 진짜? 네, 집, 학교, 버스 항상 거기 자리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항상. 왜 근데 이렇게 그냥 얼굴이- 신뢰가 안 가지? 아니 얼굴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근데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얼굴이 독특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바로 걸린다고. 그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구나. 그럼 믿어드릴게요. 네. 우리 김현희 씨는 네. 착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쵸? 네, 저는 좀 이렇게 모범생이거든요. 음. 근데 그 청소년 시기에는 사춘기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게 또 어떤 시기라는 걸 전혀 몰라가지고요. 그냥 나름의 고민은 되게 많았었는데 하란 대로. 그리고 그때는 저는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친척들 눈치 보면서 있어야 될 곳에만 있었고 또 착실하게 눈치 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잘 있었어요. 진짜 잘. 자, 요즘 우리의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중2병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참 중2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그 중2의 그 생각들은 뭘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 청소년 시기라는 건 참 예측 불허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은요 우리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탈북민 리포터로 수고하게 될 박소리 양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탈북민 소식을 전하게 될 박설희입니다. 굉장히 애떠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전 21살. 어머나. 아니, 10대라 그래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겠고. 어머, 그래요. 우리 10대 배우 좀 많이 닮았어요. 10대 배우 그렇게 생기는 누구?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배우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세요. 네. 수제인가요? 네, 숙제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현재 무지개 청소년 센터의 탈북 청소년 전문 상담가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허수경 팀장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인데 무지개 청년센터는 어떤 곳이에요? 네, 무지개 청소년 센터는 그 이주 청소년들과 그 탈북 청소년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2006년도에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이고요. 9세부터 24세 미만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하나원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박 2일로 남과 북의 문화를 비교하는 활동을 초기에 지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역에 정착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멘토링과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진로 진학 안내 뭐 지도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더 가슴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박소리 양이 오늘 탈북 청소년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 친구들의 꿈과 이제 그 새로운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탈북 대학생 리포터입니다. 제가 오늘 탈북 대학생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제 친구 지수를 만나서 한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기다려 보실까요? 오늘의 주인공 이지수 양. 친구인 저의 부탁으로 인터뷰에 응하긴 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듯하네요. 안녕. 왜 그래? 왜? 그래, 오케이. 나도 썩는 거 좋아해. 그렇게 새삼스럽게.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인터뷰 전 부담스러워하는 지수를 위해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으로 마음을 풀어주었어요. 지수는 올해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미술학부에 입학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지수야, 너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탈북을 했잖아. 그럼 혹시 부모님이 왜 탈북했는지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 내가 태어났을 그 시기가 딱 제일 북한에서 제일 힘들고 그리고 식량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모자라서 나를 거기서 키우면 아마 내가 이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해서 북한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지수. 제 또래 친구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겪었는데 왜냐면 나는 중국에 살았을 때부터 나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 딱 한국으로 오려면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 그 과정에서 엄마가 그때서야 한 내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으니까 그때서 이제 너는 사실 거기서 왔다고 너는 거기서 왔고 북한 사람이다. 엄마도 북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 내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내가 지금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때. 그러면 북한 사람이라서 한국에 와서 좀 곤란한 일 겪었던 적 있어? 그 아는 친구랑 이제 친해졌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북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는 북한 사람들 싫어한다. 너는 내 딸이랑 친해지지 말라고. 너는 친해지지 말고 딸이랑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러셨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되게 많이 방황하고 내가 진짜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맞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숨길 수가 없다면 내 옆에서 제일 나를 가까이서 보고 나랑 가장 이렇게 오래 있었던 친구한테 일단 먼저 말을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걔네들한테 말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너가 북한 사람인 게 뭐가 문제야? 나는 그냥 너가 좋아. 네가 내 친구인 게 좋은 거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말해도 괜찮겠구나.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는 오픈을 합니다.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탈북민을 위한 공동체. 지수와 제가 매일 들렀던 참새 방앗간 같은 곳입니다. 오픈 더 door. 우리만 보면 욱해? 나만 보면 욱해? 오늘도 역시 저의 빈자리를 후배들이 채워주고 있네요. 이곳에는 저희 같은 탈북 청소년들의 추억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지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요? 일단 일반 학교로 딱 가니까 그것도 중간에 들어간 거라 조금 그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일단 중국에서 배웠던 거랑 여기 한국에서 배웠던 거랑 좀 많이 차이도 나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왜 꼭 그 미술을 선택했던 거야? 많이 흔들렸어.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왜 미술을 해야 하지? 내가 미술을 왜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 20살밖에 안 됐고 내가 살 날이 10년이나 20년이 더 남았는데 막 그거를 그냥 오로지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 진짜.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림이라면 내가 이 그림으로 왠지 이 그림으로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 미술을 되게 선택한 게 컸던 것 같아. 인터뷰 말미에 지수는 자기가 왜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지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용기를 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거를 이제 다른 애들도 이렇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싫어. 나는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애들한테도 쟤도 저렇게 말하고 나오고 그러면 나도 한 번쯤 누군가한테 말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으면 해서 그게 조금 용기를 주고 싶었어. 어떻게 보면 내가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나온 것 같아. 독주보다 합주하는 젓가락 행진곡이 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수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그래요. 지수형 덕분에 아마 이 VCR 보면서 그래 나도 얘기해볼까? 이런 용기를 조금 갖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소리양도 대학 신입생이라고 네. 들었어요. 아무래도 또래가 같으니까 네. 마음도 더 잘 이해할 것 네. 같고요. 저 친구랑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저 친구의 고민이 제 고민이고 또 많은 친구들이 그 고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팀장님도 함께 이렇게 쭉 보셨잖아요. 많은 탈북 청소년 친구들 상담을 하셨을 텐데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현황 그리고 특징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에 보면 그 북한의 직계 가족이나 그다음에 주소나 직장이나 배우자나 이렇게 두고 온 사람이 법적 정의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9세부터 24세를 저희가 탈북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현재 그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약 2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중에 15%를 차지하는 수가 6세부터 24세 학령기에 있는 탈북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약 4천 명 정도가 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4천 명 정도가 이제 탈북 청소년인데 현재 초, 중, 고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은 약 2,200명 정도. 예, 이건 교육부 통계 작년 2013년 4월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탈북 청소년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단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이제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특징으로 보면 북한의 그 교육과 사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근데 한편 그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학습 공백이나 이제 학습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의 위축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한편 이들이 이제 그 북한에서의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상 심리 같은 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꼭 여기 교육을 받아야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학 진학을 하려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탈북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가장 좀 흔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니면 고민 그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예, 그 이 시간에 한 5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단 정체성의 어려움입니다. 이제 남한에 왔지만 여전히 북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고 또 중국에서 오래 체류를 했기 때문에 뭐 중국 사람인지 뭐 헷갈리기도 하고 탈북 청소년이 3분의 1만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죠. 이런 그러면은 3분의 2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이다 아니면 북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지수양처럼 정말 정체성에 이렇게 혼란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한테 상담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란 용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고 생각을 그러게 합니다. 말이에요. 예,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고 또 차별할까봐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도 더 예민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차별받을까봐 미리 이제 알리지 않는다거나. 예. 그러다 보면 또 시기를 놓치고 네.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음을 좀 다독거려 주세요. 예, 제가 한번 이제 교육을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한 분들이 모여 있는 교육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태어난 곳에서 한 번도 이주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라고 했더니 한 분도 아무도 없는 없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탈북 청소년도 우리가 이제 살던 곳에서 이사를 온 거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너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 너희도 분명 그곳에서 태어나서 개인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개인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만약 북한에서 와서 이 문화에 모르는 게 있으면 꾸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과 센터 같은 곳에서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안정을 찾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의 평온한 삶을 좀 이렇게 찾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네, 남한 사람들보다 몇 배를 노력을 해야 더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진짜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원봉사나 이런 데도 이제 앞장서고 남한 청소년들보다 훨씬 잘 적응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현희 씨도 참 잘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아주 알차게 잘 꾸려나가는 우리 탈북 청소년에 드나요? 26가지라는데? 청소년인가요? 지금 청소년 아니에요. 그래요. 작년. 네. 현희 씨도 지금 탈북자 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들이 겪는 고민들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는 동생들은 선생님이 말씀한 어떤 더 아래 친구들은 아니고 그래도 17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은 겪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름의 고민들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는 인식하는 친구들이고 대신 어떤 고민들이 많냐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나에게 이제 달란트, 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이라는 곳은 어쩌면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겠지만은 자기가 보는 것이 한계가 있고 직업 종류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정말 다양하진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근데 여긴 너무나도 많고 정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고 보이는 것도 또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고민들이 끊임없이 3, 4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시기에 해야 될 고민이니까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다른 뭐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가도 남한 분들도 가게 되면 정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문제화하지 않고 당연한 기간으로 여기듯이 여기 와서도 이게 열심히 해야 된다. 나름의 이 사회에서 주눅들지 않으려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또 이 사회의 어떤 정말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수인 것 같고 그 성장통이 있듯이 이게 당연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굉장히 이걸 크고 대단하고 굉장히 나와 다르게 보는데요.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과천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친구들의 느낌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았던 게 그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접착하는 테이프제 접착 테이프를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알뜰하게 조금 띄어서 맞아. 썼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그걸 뭉텅뭉텅 띄어서 쓰는 거예요. 잘 사는 분들이 야,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러면서 그것 또한 저에게는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넓게 확장해서 보면 이런 다름들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있을 뿐이지 또 이 친구도 정착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내 친구들이 괜찮아, 뭐 우리 맞아요. 친구야 이렇게 해주면 더 빨라지고 그 시간이 줄듯이요. 뭐 저희도 다녔는데 저도 이제 네.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좀 되게 많이 싸웠어요. 지금 옆 친구들아. 왜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착하게 아니 살았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싸움 잘하게 생겼나 봐. 어느 순간 막 때리고 있어요? 그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나 시비 걸어서 싸우고 뭐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친구랑 더 친해지고 툭탁툭탁 하면서 친해지면서 또 이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있어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요. 저희는 그래도 머리가 같이 까맣고 눈도 같이 까맣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자, 소리양이 지금 지수 씨를 만나고 왔잖아요. 또 다른 친구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지금 이제 서울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그 친구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탈북자 쉼터. 그곳에서 또 다른 탈북 대학생 서연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현재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 중입니다. 언니가 쉼터 생활을 하는 이유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데요. 2006년 탈북한 언니는 엄마를 만나러 가자는 브로커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이후로 아빠와는 영영 이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저희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네, 둘 다 아빠 몰래 온 거라서. 네. 그럼 아버님은 지금 가족들이 살아있는 행사도 잘 모르시는 상태인 거예요? 네. 마음의 부담이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결국 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마네요. 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탈북 후 서연 언니는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솔직히 그냥 남한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의 의견과 반대로 저희 엄마는 저희랑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강제로 대안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대안학교가 저희 기숙학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살 때 엄마랑 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5살 때 헤어지고 뭐 15살 때 만났으니까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엄마가 혼자 살다가 갑자기 애들이 오니까 그런 북적한 그런 환경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아예 그냥 오자마자 대안학교를 집어넣고 네, 그냥 아예 거기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막 대안학교에 있을 때 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남한이었으면 남한 애들이랑 지내고 싶고 이제 말도 좀 고쳐야 되는데 저희 대안학교는 다 북한에서 온 애들이다 보니까 말투가 그냥 북한 말투인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는 늘 안 된다, 거기 있어야 된다, 무조건 여기서 졸업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런 엄마가 반대할 때마다 일반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때는. 소연 언니의 전공은 간호학입니다. 왜 간호학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꿈이 사회복지사였었는데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제가 봉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캄보디아 봉사 갔을 때 들었던 생각이 그냥 일반 봉사자보다는 내가 이런 전문직을 가져서 봉사하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갑자기 그냥 간호학과를 바꾸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가 됐어요.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언니는 비싼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네스프레소에서 커피 체험관이라는 그 청남동에 있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는 교회나 그런 데서 한 달에 30만 원씩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서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는 있었는데 일단 뭐 핸드폰비나 교통비는 다 그쪽에서 뭐 주는 30만 원으로 해결했었는데 제가 성적이 안 좋아갖고 저번 학기에 한 번 경고를 맞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장학금 잘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학비를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을 하면서 장학금 등록금도 지금 갚고 있어요. 5살 때 헤어진 엄마를 10년 만에 만났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 엄마와의 관계가 아직은 서먹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런데 대부분이 북한 애들 대부분이 아무리 친부모라고 해도 사이가 안 좋아요. 제 친구들도 막 북한에서 온 친구가 5명 있는데 걔들도 다 부모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저처럼 기숙사에서 살거나 뭐 혼자서 살거나 그런 식으로 다 방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좋은 이유가 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서. 대화가 안 통한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저희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친자식들을 저렇게 걔처럼 내몰듯이 내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듣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작은 쉼터에 의식주를 맡기며 힘든 상황에도 소연 언니는 자신의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간호사가 아니고 마음이 따뜻한 간호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기숙사인데 만약에 저희가 남한에 왔을 때 이렇게 저희들을 챙겨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가나 뭐 교회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간호학과를 선택했으니까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혜택들을 저한테 어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애정을 갖고 모든 걸 좀 잘 해주고 싶고 제가 받은 혜택들을 사회 나가서 많이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언니는 여느 대학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연 언니처럼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탈북 청소년들을 저 박소리와 함께 많이 응원해주세요. 부모님과 일단 떨어져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 탈북 청소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팀장님, 이 보통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어떤가요? 아무리 그 자녀의 뭐 필요를 알고 헤아린다고 해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 근데 이제 하물며 이렇게 몇십 년, 10년 넘게 떨어져 있는 그 부모들은 일단 자녀의 필요를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욕구가 다릅니다. 이제 엄마가 원하는 거랑 자녀가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제 서로 다르고요. 남북한의 이제 자녀 양육법에서도 좀 기인이 된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다 알아서 자녀를 이제 학교에 맡기면 키워주는 그 방식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부모가 정보도 많이 알고 예, 아이 필요도 알고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의 대부분이 뭐 무용고인 친구도 있지만 연고가 없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편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엄마만 오거나 아니면 이제 편부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숫자적으로는 예, 편모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뭐 진로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아무런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는 것도 없고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사실은 쉽게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생계 때문에 어떤 일용직에 종사한다거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오랜 기간 정작 이제 부모가 필요할 때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데 되게 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 아이는 내가 헤어졌을 때 5살이 아니라 이제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부모는 대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더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아이들은 점점 이제 부모랑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는 거죠. 상의를 하게 되지 않고. 아까 막 어머니가 무조건 대안학교 가라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어머님이 걱정은 이제 남한에 어느 날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따라 못 갈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또 이제 왕따라도 당할까봐 약간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엄마는 대안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아이는 또 일반 학교 가고 싶은 경우도 그렇죠.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엄마는 일반 학교에 가서 빨리 남한 애들이랑 적응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아이 의견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 형도 지금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나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다녔었거든요.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예. 저는 왜 대안학교를 갔냐면 새아빠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아빠를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처음이니까 많이 불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겠다고. 기숙사님 학교. 네. 그래서 들어가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로 다시 다니게 됐어요. 어땠어요? 그 학교에서의 생활이?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안학교를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쪽인데 왜냐면 굉장히 다른 시스템의 어떤 교육 방식이에요. 일반 학교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체험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다 탈북 청소년들이고 하니까 훨씬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니까 안정을 빨리 찾더라고요. 네.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이 적응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네. 일반 그 또래 친구들을 솔직히 이제 못 보고 그냥 원래 이제 있던 친구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은 솔직히 없나요? 아니면 일반 학교 갔을 때 느낀 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일반 학교 학생들이 이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에만 어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좀더 예민하게.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왕따를 주거나 이런 경우는 많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 대안학교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탈북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공감돼. 있잖아요. 그 문화에 너무 심취를 해서 밖에 나갔을 때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일반 학교에서 막 일진이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 중2 정말 그런 것들을 빨리 배우더라고요. 나갔을 때. 좀 안 좋은 나쁜,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참 우리가 뭐 대안학교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쨌든 이 남한 사회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 본인의 어떤 열심과 노력의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은 끝으로 교회와 공동체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교회나 그 공동체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 친구들이 사실은 뭐 외로움이나 뭐 어쨌든 뭐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가족과 같이 친구라도 이제 남한 사회에 정보가 없고 지지하는 뭐 친구도 다 북한에 있고 사실은 뭐 친척도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이 되어주고 이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정보를 주고 밥도 잘 챙겨주고 뭐 이런 든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네. 이제 어쨌든 입국 초기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못 살아서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좀 이제 이게 입국 동향이 좀 바뀌잖아요. 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개개인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난 영어가 부족하다 하면 영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한 거고 아니면 또 나는 한국어가 부족하다라면 한국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탈북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함께 이해해 보려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김현희 씨는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가족 같은 어떤 그런 배경이 되어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좀 제가 더 붙이려면은 가족이라는 게 막 그 어떤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늘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뒷목이 돼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게 화려한 이례적인 그런 이벤트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아쉬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결핍이 있다면 있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 다가갔다가 또 이게 아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 뒤걸음 물르면 애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럼요. 아무래도 부모님과도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는데 뭔가 부모님 역할 하듯이 막 확 다가왔다가 우린 여기까지였어라는 어떤 그게 딱 스며지면 그다음에 이제 뭔가 또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마음이 다치게 되고 이런데 항상 그 일관된 모습을 유지해 줬으면 그런 정말 그 부탁하고 싶어요. 그 일관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떤 사회 눈치 보거나 또 이 사회에서 막 통일 주목이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부추기는 쪽에 정말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꿈을 찾고 자기 삶을 우선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웃 이렇게 옆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막 그 여론에 휩쓸릴 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정체성도 혼란이고 이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곳에서 자꾸 이청이청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본인의 특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부모의 역할,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도 그런 안에서 자기를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오지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저는 남한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오늘 일단 뭐 그런 걸 생각하는 시간이 됐고 과연 남한에서 어떻게 뭘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촌네 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큰아빠의 집에 놀러 가면 큰아버지가 잘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아니지만 큰아빠의 따뜻함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 큰아빠가 책임져 주지는 완전 뭐 이렇게 해주진 않지만 큰아빠의 또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남한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얘에 대해서 다 알진 못하지만 정말 모든 걸 모르지만 이 큰아빠로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거. 근데 큰아빠는 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주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문화의 어떤 다름에 대한 이질감 뭐 이런 부분에만 사실 조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세상, 다른 세계 이걸 어떻게 내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였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아요. 이 탈북 청소년 친구들도 역시나 우리네 집 남한의 청소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과의 정말 부모님과의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을 줄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필요한 거는 그 친구들을 조금은 품을 수 있는 마음들,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정말 크게 배운 것은 김현희 씨의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 감정에 치우쳐서 그 아이들을 품겠다고 나섰다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의 밀물썰물 같은 게 아니라 호수처럼 잔잔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동등하게 마주보고 동등하게 품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허수경 팀장님 그리고 우리 소리 양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 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